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했었냐, 라이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고요. 라이브 콘텐츠를 거의 다 만든 상태에서 다시 현물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 거냐, 주 1회에서 2회 정도 꾸준하게 업로드 다시 할 생각이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부분 3가지입니다. 알트장 얘기랑 알트 부일장 언제 오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알트장은 끝난 거냐, 더 이상 알트장 안 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지금 차트에 나오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2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늘 들려오던 말이 있죠. 앞으로 알트장은 없을 것이고 이 차트처럼 비트코인만 오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23년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뭐 특정 알트, 리플이나 아니면 다른 알트들을 제외하면 알트는 거의 2배 이하로만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트는 ETF 영향이 컸고요, 알트는 유동성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유입량을 보면요, 약 4만 밀리언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이 5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순유입으로 들어왔어요. 중요한 것은 유출이 없고 들어온 금액만 5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고, 알트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차트로 가져온 거는 글로벌 M2라고 불리는 그냥 유동성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25년도 10년치 또는 11년치가 그려져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 16, 17, 18 또는 17년도 시즌에 많이 올라갔고, 20년도와 21년도 시즌에 많이 올라갔고, 지금 현재는 좀 미비하게 횡보하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2개 정도 크게 올랐다라는 그림이 보이고요. 지금 연도를 말씀드렸는데 17년도, 18년도랑 20년도, 21년도 이 2개가 가장 크게 올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율, 연도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초록색 그래프에서 17년도, 18년도에 엄청 많이 올랐고 20년도, 21년도에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7, 18년도랑 20년도, 21년도 어떤 시즌이었냐? 알트 시즌이었죠. 그럼 지금 시즌을 봤을 때 이 M2값, 유동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알트장이 안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해석해보면 이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알트장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 시즌이 알트장 시기랑 일치하더라라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24년도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감소는 안 했거든요. 22년도처럼 감소는 안 했기 때문에 거대한 알트장이 왔다기보다는 국소적인 몇몇 유력한 알트들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24년도 초 말의 장은 거의 미니 알트장이 나왔다라는 해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시장과 24년도, 25년도의 다른 부분이 이 한 그림을 통해서 해설할 수 있게 되는데,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을 하고 불장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17, 18년도, 20년도, 21년도 비트코인 큰 상승했던 시기, 지금 현재 시기 1년 반 동안 큰 상승을 했던 시기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승은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큰 상승을 했었던 시기고, 지금 현재는 유동성 공급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ETF 영향이 큰 상승이었다라고 해설을 할 수 있고요. 그 결과 비트 불장 오고 알트 불장이 온다라는 정설이 깨지게 된 것도, 지금 현재는 24년도, 25년도 시즌에는 유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간 게 아니라 ETF 때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알트 쪽으로 견인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장이 그냥 미니 형식으로 미니 알트장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장은 언제 오냐라는 부분은 사실 유동성만 생각하면 된다. 왜냐? 예전처럼 유동성이 늘어나면 알트 불장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유동성을 추적할 때는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내놓는 내용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내놓는 내용 등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적하면 됩니다. 이번 FOMC 일정 이후에 정리된 내용을 2가지로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유동성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징, QE를 단기적으로는 실행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번 연도 중순쯤에 현재 가져가고 있는 긴축 스탠스를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제가 나중에 해석하고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라는 내용은 사실 리세션이라는 내용 때문인데, 이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트럼프 관세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패스해놓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동성 공급 QE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3월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 3월에 천천히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4월에 분위기가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측이 벗어났습니다. 3월에 얘기가 나오면서 차츰 완화적인 분위기를 가져갈 거다, 조금이라도 나오면서 조금씩 개선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측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4월은 힘들 것 같고요. 5월과 6월, 7월, 9월, 10월, 12월 이 시기에 완화적인 걸 기대해 봐야 됩니다.
대상은 이번 연도 아니 될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아까 리세션을 약간 통과했잖아요. 지금 리세션 확률이라고 보는 게 뭐 50%에서 60%로 높아졌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2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꾸준하게 또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이걸 반복 중이거든요. 근데 그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10월, 11월, 12월 이때 확률을 보면 50%, 60%에 근접했던 확률이 40%, 30%, 뭐 20%까지 내려가죠. 이 말이 뭐냐? 사실 여기서 경제적인 걸 공격적으로 이 시기에 들어간다면 경제 위기 확률이 미친 듯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위험도가 낮은 시기에 공격적으로 또는 뭐 이전까지 가져가지 않았던 그런 정책들을 실행한다면 이 밑보다는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적정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대략 9월부터 10월까지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적정 시기는 3, 4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뭐 완화를 할 확률이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완화 안 되면 알트코인 다 폭망해버리고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재정 건전성이나 뭐 부채 한도나 이런 부분이 매번 거론되는 게 미국은 빚이 계속 증가를 하고 뭐 밑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논리들 뭐 자연스럽게 빚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 부분은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눌러야 된다. 그거는 뭐 돈 복사를 하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게 빚 때문이에요. 다 빚.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있고 유튜버들 머릿속에도 있고 정부 이 관료 머릿속에도 있고 이 디폴트 값을 굳이 뭐 맞다 아니다 이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디폴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시기는 내년 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이전처럼 크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작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실 20년도, 21년도 같은 이 사이즈, 이 유동성 사이즈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 정도가 나오려면 다시 크리시스가 터져야 돼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17, 18년도나 아니면 13, 14년도에 나왔던 이 정도로 예상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나오더라도 알트코인 쪽으로 유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QE는 어쨌든 한다. 다만 규모가 예상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덜 중요하기보다 너무나 중요하고 매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금값에 대한 재조정을 하고 뭐 달러 가치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리고 연준이 문제다 그것보다 뭐 자유은행이라는 소리도 있다 뭐 이런 정신 나가는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하다면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근데 너무나 중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투자자들이 연준의 정책을 다 보고 있고 이렇게 경제 상황의 주의도가 높아진 이상 해결책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완화라는 스탠스는 나올 것이고 올해 5월부터 12월에 발표가 되면 그 이후에 알트코인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불장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불장이 오기 전까지 시기는 남고 그 시기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1억 6천에서 한 1억 3천이 되어 있고 사실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많이 물려있다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리플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사용자가 많은 솔라나 그런 알트코인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이런 차트를 그리게 되고 알트가 바닥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아르고가 지금 현재가가 100원이죠. 앞으로 뭐 아르고나 다른 코인들을 2배나 3배 되는 이슈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예요. 100원이 90원 되고 80원 되고 60원 되고 뭐 50원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손실이기 때문에 본능상 이거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팔 겁니다. 그래서 팔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그게 차트에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요. 우리가 뭐 4배 또는 뭐 10배 이상 상승을 먹으려면 이 리스크는 감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드를 100% 알트에 그냥 몰빵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되는 포지션은 물려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포지션이 물려 있는 게 너무나 싫다면 뭐 비트나 뭐 주요 알트코인에 시총이 엄청 큰 알트코인에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포지션을 리스크 감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배, 10배 이상 뭐 리턴 값을 받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근데 그 리스크가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엄청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잡코인 스몰캡 들어갈 때 물리더라도 그냥 들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에서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벌써 몇 천이 깨졌고 억 넘어갔고요. 아마 말씀드린 대로 80원, 뭐 70원, 60원, 50원 가게 된다면 뭐 이 금액이 2억, 3억이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 슈브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 애초부터 뭐 물려야 되는 포지션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렸다면은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비슷한 포지션인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현물 영상은 주 1회 또는 2회 노력해서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 컨텐츠는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